네, 여러분들 합격을 정말 바라고 있는 미술 임용고시 정쌤입니다. 디자인 과목, 공예 과목까지 함께 수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앞에서 강의했던 출제 경향 분석에 이어서 그걸 바탕으로 출제 경향 분석 제일 뒤쪽에 간략한 학습 전략이 좀 들어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학습 전략, 내가 올해 시험을 본다면, 내가 최근 올해 내년 2, 3년 이내로 임용고사를 본다면 나라면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할 것이다 라고 한 입장에서 구체적인 학습 전략을 좀 짜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학습 전략들을 개별적으로 또 성향적으로 짜놨겠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학습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는지, 그러한 입장에서 이 화면을 보고 이 영상을 듣는다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뭐든지 그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죠. 음식점도 그렇고. 자, 공부 분야에서는 제가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니까, 특히 미술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마음을 담아서 만든 것이니까, 타인이라 생각하시면서 한번 타인이 시험 준비하는 전략을 어떻게 짰나, 이런 입장을 한번 봐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습 전략이라고 세웠습니다. 자, 일단 공통적인 것은요, 7, 8월 달 영역별 문제 풀이 기간이 되겠죠. 이 기간은 매주 영역별로 문제를 풉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올해 영역별로 가는 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한 주가 지나버리면 그 앞에 했던 영역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결국 이제 매주 끝을 내는 상태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해당 영역을 확고하게 학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고요. 따라서 매주 영역별 문제와 정답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암기하는 시간이 최우선으로 필요합니다. 이전까지 작년 공부 내지는 6월까지 공부는 여러분들이 지금 7, 8월 공부할 때 많은 도움도 되고 바탕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 시간대를 많이 놓치신 분들, 기간제 선생님들 혹은 개인 사정 등등으로 인해서 공부를 놓치신 분들은 아직은 좀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공부 우선순위, 이건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영역별 문제는 매주 완벽하게 끝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A형, B형 23개 문항을 나갈 건데요. 샅샅이 긁어서, 출제 경향을 반영해서 샅샅이 긁어서 23문항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 부분을 학습을 할 거예요. 매주. 그거를 매주 끝낸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같은 영역을, 예를 들어서 미교론이 첫째 주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기본 이론반 때 배웠던 기본서가 있고 프린트물이 있고, 그 다음에 기출분석 자료가 있고 5, 6월달 꼭 80제 미교론 문제가 있잖아요. 걔를 함께 보셔야 됩니다. 걔를 함께 보십시오. 만약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중에 1월부터 5월, 6월 강의를 못 듣고 이제 시작하는 분이 있다면 아마 그분은 기본 이론 강의를 들을 텐데, 그게 우리가 매주 영역별로 돌아가는 순환적 구조니까 영역을 같이 해서 기본 이론을 듣고 문제풀을 같이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5, 6월 강의가 밀렸다면, 5, 6월 꼭풀 강의가 밀렸다면 밀린 거를 쭉 하고 7, 8월 달로 오지 마시고 5, 6월 강의를 멈추시고 7, 8월 미교론 문제랑 이미 자기가 풀었던 5, 6월 강의를 예를 들어서 3주차에 멈췄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기 밀려서 지금 3주차 내지 4주차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어서 공부를 하지 마시고 거기서 딱 멈추고 7, 8월 1주 미교론과 5, 6월 1주 미교론 걸 다시 복습하시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가다가 3, 4주 7, 8월 할 때 5, 6 꼭풀 안 들은 걸 듣고 함께 듣는 거죠.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방법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공부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영역별 문제 정답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론서, 예를 들어서 기본서를 보시든지 심화서를 보시든지
필독서를 보시던지 어떤 이론서,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의 그 분석집,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주차별, 요일별 공부 계획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요거 밀리면 한없이 밀려지다가 결국은 아시잖아요. 용어사전 공부할 때 이집트 냈다 열심히 했는데 미술사 공부할 때 이집트 그리스에서 끝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밀리는 순간 안 됩니다. 그래서 주제에 대한 집착과 욕심은 좀 버리셔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매주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7월부터는 꼭 손으로 쓰십시오. 꼭 손으로 쓰십시오. 꼭.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만 외워서도 안 돼요. 꼭 손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점수대별 학습 계획을 좀 세워봤어요. 요 점수는 문항당 점수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첨삭을 해드리면서 총점을 드린 적은 없어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엑셀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자동으로 총점이 나오겠지만, 제가 수작업으로 첨삭을 해드릴 때는 문항당 점수는 드려도 총점은 내드리지 않습니다. 총점은 의미가 없어요. 문항당 점수가 의미가 있어요. 4점인데 몇 점을 해결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문항당 점수대를 말하는 겁니다. 매주 문제 풀이하고 나서 사전 채점 자기가 하는 거, 내지는 제가 해드리는 교수 첨삭 통해서 받은 점수는 자신이 좋아하는 영역과 기피하는 영역에 따라서 점수의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현상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이거 좋아해요, 이거 많이 봤어요, 이거 자신 있어요, 자신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매주 균등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문항당, 서술형 문항을 대비해서 문항당 0점에서 2점 정도, 4점짜리 문제인데 자기는 1.5점 받았어. 그럼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금 아시겠죠? 12문제를 5, 6월 꼬끌 80점 12문제를 받았었던 것 중에서 자기가 좀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미교론 어떤 문항 나 그거 0.8점 맞았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항들은 무조건 정답과 문제를 미친 듯이 외우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내드리는 문제는 문제 속 지문 자체가 이미 필독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지문을 읽는다는 것은 필독서를 읽는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꼭 문제와 정답을 일단 미친 듯이 외우셔야 돼요. 자, 2점에서 3점을 받았다, 자기는. 내지는 3.5점을 받았다. 그러면 4점을 꽉 차게 받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대체로 아마 키워드를 많이 안 썼을 겁니다. 아니면 공부를 미처 못해서 해당 그 4점 중에서 1점 정도를 날렸거나, 아니면 문제 파악을 잘 안 하거나 문제가 작성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문제를 재해석해서 다른 걸 엉뚱하게 써내는 거죠. 그러한 이유들이 큰 틀에서 보면 공통적인 3가지 이유예요. 어쨌든 그 이유를 반드시 찾아서 성찰하시고 분석한 다음에 4점을 채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거를 자신의 답지에 옮기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답과 추가된 키워드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다시 작성해 보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요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답지에 옮겨 적거나 다시 써보는 작업은 굉장히 지루하고요, 하기 싫고 귀찮아집니다. 꼭. 더욱이 7월부터는 마음부터 막 조급해지기 때문에 이거 다 모든 수험생이 안 하게 돼 있는 작업이에요. 하지만 대다수가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각성을 하셔야 돼요. 답안지를 다시 옮겨 적지 않는 건 내가 불합격하는 방법으로 좀 걷고 있어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적으셔야 돼요. 꼭.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7월 한 달 매주
매주 자신에게 부족한 키워드를 옮겨 적고 그걸 답안지에 다시 옮겨 적은 것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누적된 그 장수가 있는 분에게는 특별히 제가 이거 제가 감사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제가 선물을 할 생각이에요. 아주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서라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학습에 조금 좀 도움이 되고 그런 의지력을 좀 불태울 수 있도록 제가 좀 아주 멋지게 쏘겠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저에게 보여주신 분들에게는 꼭 좀 그렇게 해보세요. 꼭 다시 옮겨 적어보세요. 자, 점수 관리, 학습 주제 선정, 학습의 우선순위 등과 함께 관련된 개별 상담이 7월 달에 필요하죠, 이제. 그래서 4점을 채우기 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4점을 못 채운 이유에 대한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요때, 지난번 우리가 종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냈던, 그래서 제가 스캔본을 보관하고 있는 여러분들 개별 첨삭지들이 있어요. 요거를 누적돼서 제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첨삭을 들어갈 시즌입니다. 인강생들은 전화 상담, 직강은 집에 가기 전에 상담. 직강은 거의 의무적으로 좀 상담을 해주시고, 인강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상담이 정말 시급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분에게는 제가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직접 전화하기는 조금 불편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현재 기간제를 하고 계시는지, 강사를 하고 있는지, 도서관에 있는지, 독서실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그냥 불쑥불쑥 전화해 드리기가 조금 좀 어렵다 하는 거 좀 생각해 주시고, 인강생들은 스스로가 저한테 문자를 주거나 전화를 주는 방법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주별 학습 대책입니다. 주별이에요, 주별. 주당. 주별 학습 대책이에요. 일단 1일 8시간 이상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순공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기간제 선생님 하고 있는데 8시간 어렵습니다. 근데 요걸 참고하셔서 8시간을 물리적으로 채울 수가 없다면 그만큼 절박해졌죠.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나머지 퇴근하고 나서 자기까지, 자는 시간까지 어떤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아침에 출근하기 전 새벽 시간 공부도 좀 확보하셔서 이 시간에 근접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요. 특별히 또 7, 8월 달에는 여름방학도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십시오. 꼭 좀. 사실은 10시간 하고 싶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그 어떤 그 자유로운 성격이 좀 드러나시고, 거의 폭력적인 성격이 좀 드러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줄여준 겁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10시간 이상 공부해라.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주 2일 전공 수업을 듣게 되겠죠. 문제풀이를 듣고 정답을 듣고 해당하는 이론을 마무리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일날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키세요. 이거 꼭 지키셔야 됩니다. 당일날 복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 3일 각자가 자기 전공 복습을 하고 쓰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공이 한 5일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교육학 수업과 복습의 한 이틀. 그래서 이제 7월부터는 1차 시험 점수가 교육학이 20점, 전공이 80점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시고 7월부터는 교육학 시간 아마 조금씩 줄여갈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7일을 중심으로 5일은 전공, 2일은 교육학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런 기준 하에 교육학을 오전에 쫙 깔아서 총 시간이 이틀 정도 되면 괜찮아요. 이해 가시죠? 꼭 요일별로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학을 오전에 쫙 깔고 매일 7일 깔고 그 깔았던 시간들이 모여지니 한 이틀 정도 분량이 된다. 그러시면 괜찮다는 거지. 그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요거 전공에서 주별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를 이렇게 쫙 짜봤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술 임용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이 본인이 합격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세운 계획인데 내가 한번 참고해 볼게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미 세운 계획이 있겠지만 한번 참고해 보고 검토해 보세요. 자, 1일차입니다. 공부 시작하겠죠? 아침에 하든 오후에 하든 야간형이든 아침형이든 시작하겠죠? 그러면 저라면 일단 리스트를 작업을 할 거예요. 일단 먼저 문항별 주제를 쭉 적겠죠? A형 1번 무슨 주제 간단히 적습니다. 기본서 심화서에 인덱스를 부착해요. 쭉쭉 이거 있네 없네 이렇게 확인할 겁니다. 저라면 문제에 나온 주제 정답 이론서에 마킹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있네, 그렇죠? 이론서에 없는 주제는 본문에 추가할 겁니다. 저는 기본서에 추가하든 심화서에 추가하든 아니면 문제만 별도로 모아놓던 복사하든 오려놓던 전 그 작업을 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문항별 최우선으로 1번부터 공부하지 마시고 그러면 맨날 기입형만 공부하게 돼 있어. 1번, 2번, 3번, 열심히 4번, 와, 이제 잘했어. 나 이제 커피 좀 마시고 이러다 보면 이게 7번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1번부터 12번, B형 1번부터 11번 여기 중에서 최우선으로 공부할 걸 저는 먼저 정할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좀 말똥말똥할 때 걔네들을 먼저 외울 거예요. 성향에 따라서 쉬운 걸 먼저 정하는 사람도 있고 성향에 따라서 정말 나올 것 같은 중요한 거 먼저 외우는 사람이 있고 성향에 따라서 어려운 거, 좀 머리가 좀 말똥말똥하고 아직은 좀 공부 체력이 남아있을 때 먼저 하는 사람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자기 스타일에 맞게 최우선 순위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요게 시작점 상태 공부. 자, 이제 그리고 공부 중반부예요. 암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같은 영역 기출문제 질문 경향을 먼저 파악하시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질문 경향을 파악한 다음에 문제, 지문, 정답을 암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서에 있는 동일한 주제 또 읽고 암기. 심화서 마인드맵에 있는 동일 주제 확인. 그리고 이해가 필요한 주제는 필독서 보고 그리고 공부 마무리. 반드시 키워드를 써보기. 오늘 외운 거. 키워드 노트에 추가. 그래서 7월부터는 자신의 키워드 노트를 만들어 놓으세요. 구멍 뚫린 거든 용수철 노트든 그냥 일반 노트든 간에 자신만의 키워드 노트라고 해서 그건 그동안 자신이 쓴 거 내지는 못 쓴 거 추가한 키워드를 계속 모아놓는 거예요. 얘를 만들고 들고 있으면 이동할 때도 볼 수 있고 그렇죠? 얘가 있다면 9월 달에 또 끊어볼 수 있거든요. 이게 영역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9월, 10월, 11월은 통합형이기 때문에 영역별로 하기 어려워요. 그때는 키워드 노트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때 만드셔야 돼요. 키워드 노트 꼭 만드세요. 추가하실 분 있잖아요. 키워드 추가하실 분. 제가 이렇게 딱 전광발이 딱 떠있죠 지금. 그런 분들은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제안 드립니다. 키워드 노트 만드셔서 7월 4주 내내 꼬박꼬박 채우신 분들 저한테 보여주시면 역시 또 아주 후하게 제가 포상하겠습니다. 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상 틀고. 그만큼 저는 여러분들 요번에 좀 합격을 시키고 싶다 하는 열이에요. 여러분들 학습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자, 두 가지 제가 제안해 드렸습니다. 자, 2일차 공부입니다. 역시 공부 시작점, 암기죠? 2일차 공부 때문에 같은 영역 계속 파악하고 문제 지문 암기하고 계속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또 2일차도 끝날 때 키워드 써보기. 노트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3일차쯤 되면 이때는 관련 자료를 좀 보셔야 돼요. 이틀 정도면 이제 외워졌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5, 6월 꼭 80주에 같은 영역에 문제가 있었나, 비슷한 주제가 있었나, 그쵸? 4월, 6월 모고에 같은 영역이 좀 있었나, 그쵸? 내지는 필독서 도판이 있나,
이런 거를 좀 보는 게 3일차 공부예요. 관련 자료 보는 거.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다음 주, 차주 영역별 주제에 대한 예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역시 3일차도 마무리. 키워드 써보는 겁니다. 자, 문풀 암기. 이론서 필독서 보고 기출문제 경향 파악하고 무조건 쓰면 사항 확인하는 거. 꼭 이걸 좀 지켜보시고요. 그렇게 좀 해보세요. 자, 공부 학습 전략 종합입니다. 공부 우선순위는 문제풀이에 먼저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론서 내지는 기출 정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날짜별 공부 밀리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거 밀리시면 안 됩니다. 미교론에 막 목숨 걸었어. 2주차까지 미교론하고 있어. 그런데 만약에 입이 방정이겠지만 올해 미교론 문항이 줄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차별 공부가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미사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 와, 저는 서미사 이번에 끝내려고요. 그래서 1주차 미교론하고 서미사를 함께 할게요. 만약에 올해 서미사 문항이 줄고 작년에 한미사 문제 한 문제 나왔거든요. 한미사 문항이 늘어나면 어떡하실래요? 그래서 날짜별, 주차별 공부 계획은 밀리시면 안 됩니다. 각종 유혹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이 유혹의 거리는 저마다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유혹이든 유혹은 좀 이겨내셔야 돼요. 꼭. 공부하다가 제발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분명히 눈과 몸은 책상 앞에 있는데 자꾸 머리는 딴 데가 있어. 제발 이거 하지 마시고 공부하면서 또 어느 분은 이거 나오지 않을까? 저거 나오지 않을까? 결국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책을 펴놓고 얘는 외우지 않고 이거 나오지 않을까? 저거 막 넘겨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 또 다른 생각이 들어. 저거 나오지 않을까? 또 저거 막 넘겨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머리가 아파. 한 2시간 흘렀거든. 이제 또 커피 한 잔 마셔야 돼. 그래서 하루 10시간 보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잠을 잘 때쯤 되면 내가 오늘 공부한 게 뭐 있지? 나 뭐 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대다수가 이래요. 대다수가. 그나마 이거는 좀 공부에 대한 생각이죠. 공부 외의 생각도 하시잖아요. 공부하다가 카톡도 울려. 문자도 울려. 집안일, 기타 여러 가지 이것저것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좀 생각을 좀 멈춤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좀 믿고 자신에게 격려도 필요합니다.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렇죠? 화장도 좀 예쁘게 좀 해보고, 그렇죠?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그렇죠? 스트레스 좀 풀고 자신에게 좀 격려도 좀 필요해요. 자, 죽었다 깨어나도요, 넉 달만 견디시면 이건 게임 딱 끝납니다. 넉 달이에요. 7, 8, 9, 10, 11월 달쯤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걸? 이 넉 달입니다, 넉 달. 넉 달 잠깐이면 갑니다. 잠깐이면 가요. 지금 올해 시작해서 몇 개월 지났어요? 6개월 지난 게 잠깐이잖아요. 넉 달은 잠깐도 안 돼. 잠잠깐이야, 정말. 넉 달만 버티시면 좋겠다. 우리 카페 많이 이용해 주시고, 역시 여러분들 합격만 바라보고 있는 정쌤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 전략 맞춰보겠는데요. 아마도 좀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저렇게 공부할 텐데 내가 세운 전략은 어떤가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렇죠? 좀 이렇게 응용해 보시면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확고하게 세워보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 드린 것 2가지 잊지 마시고, 키워드 노트 만드는 것 아시겠죠? 그 다음에 키워드 옮겨 적어 보는 것, 답안지 옮겨 적어 보는 것 꼭 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 전략 마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2022 개정에서 꼭 봐야 될 부분을 아주 짧게 좀 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또 잠깐 쉬었다만 할 겁니다.